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 200번은 비세계입니다. 이 비세계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리고 이 비세계는 앞부분에 99쪽 중 아주 뒷쪽은 아닌데요. 앞에서 읽은 그거보다는 조금 뭐랄까, 전개, 사상의 전개, 감정의 전개에서 좀 뒤쪽인 것 같아요. 물컵이 또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던 물컵인데요. 물컵을 엎어두었다. 모두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이제 물컵이 지난번에 나온 비세계에서는 던져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컵에서는 이게 어, 근대 세계의에서 객체, 대상, 어, 도구로 취급되다가 어, 할근대 세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비세계, 제정신 세계, 그 비세계에서는 주체, 그지? 주체, 주체로, 어? 주어로 변하는. 그게 이제 그런 물컵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물컵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컵은 이제 물컵으로서 물컵을 엎어두었다, 모두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물컵을 엎어두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세계를 변선호 시인이 희망하지만 엎어두었단 말에요. 약간의 그 어떤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럼에도 인간의 현실에서는 물컵을 어쨌든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 문장인 물컵을 엎어두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물컵을 엎어두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앞에 뭐가 있어요? 누구누구가, 그지? 누구누구가, 그죠? 라는 주어가, 라는 사람 주어가, 어? 그지? 변제되는. 물컵을 엎어두었다. 에는, 어? 슬픔이, 그러니까 애도와 슬픔이, 슬픔의 느낌을, 어, 악착같이 찾아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찾아냈을까가 이제 문제죠. 못 읽은 사람들도 아직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법 대신에, 어, 저렇게 생각합시다. 그, 주의자라면, 음, 물컵 대신에 고기를 넣을 수 있어요. 그지? 고기를 넣어둘 수 있죠.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강의 소설의 여주인공이 단식을 끝까지 하여 자살의 형태가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하는 원인인데, 그죠? 무슨 소리냐면 어, 본인이 동물의 집단 학살에 동참할 수 없어서, 어? 그죠? 동참할 수 없어서 채식주의를 고수하기로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의 주부로서 어떻게 돼요? 고기를 그것도 피 흘리는 고기를 우리는 피 흘리는 고기 신경도 안 쓰죠. 고기를 사서 더 잘게 썰어서 식사의 식사로 제공해야 하는
운명을 벗어나기 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난 책 주제 아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조금 더 다른 걸 얘기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기후재앙의 문제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기후재앙, 기후변화의 위기를 벗어나는 거의 유일한 궁극적인 방법론은, 응? 근대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발전 논리, 응? 연구 발전이죠. 연구 발전 논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지금 인류의 수수가, 응? 선진국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지? 극소수만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수많은 수십억의 저개발 또는 중진 국가의 구성원들이 에어컨, 자동차, 냉장고, 대학 교육, 그죠? 등 선진국 수준의 혜택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면, 그런데 이건 거의 모든 나라들의,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당연히 목표해야 하는 발전 전략의 핵심 이념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지구가, 지구의 자원이, 응? 현재보다 20배가 되더라도 그 충족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응? 그겠죠? 높으며, 그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슨 소리 아시겠죠? 물컵을 엎어두었다. 따가 말하는 인간 지배의 현실을 현 상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 우리 인류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지금 요구되는 혁명적 변화는 2000년 전, 아니, 1만 년 전, 농업혁명, 수렵 세대에서 농업혁명으로 인해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한, 그지? 뭐예요, 그게? 그게 바로 저거잖아요. 그, 그, 욕망의 원리죠. 그지? 욕망 충족의 본능을 포기하지 않을 수, 포기하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그지? 인류가 종말할지도 모른다는 담론에 바탕하고 있다. 이는 거의 불가능한 희망에 가깝다. 그래서 기존의 전문가들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화합이 되며 이는 시인의 시적 상상력에 의한 새로운 인간상, 그러니까 영성사상의 바탕을 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이 자본주의 욕망 찬양의 사상을 대체하기 전에는, 응? 그지? 그지?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응? 응. 신의 목표, 그지? 인간성의 목표, 인간성, 새로운 인간성이란 인간상이란 목표, 그지? 없으니까 인간의 본능 자체를 바꾸는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 그래서, 그래서 변선우 시인의 첫 줄, 컵을 엎어두었다. 에서 악착같이 애도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그것만 가지면 좀 힘이 확실하지 않은데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모두 그대로였다. 이 모두 그대로였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인간의 본성조차 바뀌어야 하는데 응? 이미 19세기 말 모더니즘 소설가 조셉 콘라드가 한탄했듯이 거의 불가능한 과업인데 오래전에 했어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응? 오래전에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한탄의 전통, 그지? 이런 한탄의 전통이 이행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선우 시인이 뭘 보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정막이 걸어 나가고 있었다. 정막. 그러니까 한자말로 쓰면 이거죠. 정막. 쓸쓸하고 고요함. 그죠? 쓸쓸하고 고요함. 정막. 쓸쓸하고 고요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막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주어가 일행의 주어. 일행의 잠재적 주어였던 인간이. 행위자 인간이죠. 행위자, 에이전트 인간이 응? 종말의 상황이 끝나고 난 뒤, 그치? 당연히 찾아온. 왜냐 모든 게 그대로였으니까. 있는 뒤 정말로 사라져버리고. 보시죠? 그러니까 일행에게는 물컵을 엎어두었다는 화자였겠죠? 화자, 페르소나였단 말이죠. 그죠? 그 분명히 누군가 사람이란 말이죠. 그지? 페르소나인지 누군지 몰라. 시인이지 뭐, 그거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정막이 걸어가고 있었다.
뒤돌아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이때 정막이 뒤돌아보았다 앞에 주어는 인간이고, 인간이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애도하지 않을 수 없게도 정막만이 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세계의 상황. 그래서 비세계라고 그런 거예요. 세계가 더는 아닌 거죠, 이제. 그지? 이 비세계란 말이 여기서 뚜렷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점에서 비세계의 관한 변소의 시인의 정의. 바로 이 부분이, 그지? 바로 이 부분이 비세계에 관한 전순의 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막이 되돌아본 세계. 그러면 뼈채로 빠져나가는 기분. 뼈채로 빠져나가는 기분. 무슨 소리냐면, 그럼에도 아직 그 뭐라 그럴까? 살아있다면, 아니, 존재한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지? 살아있지는 않더라도 존재한다면, 뭘로? 영혼으로라도 존재한다면. 그리고 인간에게는 육체에 둘러싸인 영혼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런 영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어,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적 상상력의 추동력은 원천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데 이게 뭘라 비슷하냐면 그, 그 베켓의 몰로이라는 시가 있어요. 앞에 소설이요. 사무엘 베켓의 몰로이에서 죽은 몰로이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군대적인 사고를 가진 평론가들은 당황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음, 이런 변선우 시인의 묘사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뼈채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잖아. 뭐예요? 해골이 돼서, 그지? 해골이 돼서. 사실은 해골이 되어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뼈채로 빠져나가는 기분이라는 소리는 뼈채로 빠져나간다고 달라요. 즉, 육체가 없으니까 기분을 느끼, 어, 육체가 없으니까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치? 육체가 없으니까 감정은 못 느끼잖아요. 그치? 그치만 뭐는 느껴요? 기분은 느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뼈채로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을까? 무슨 소리예요? 이 해골이 돼서 그 영성으로 만나는, 그치? 그러니까 결국 육체, 물질의 차원에 소속되지 못한 인류는 영성의 차원에서 서로의 존재성을 어, 인식할 수 있어야 인간관계가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런 극적인, 이런 극적이고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 도식 세계의 전환이 전제되는데,
이는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만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정확한 질문이죠. 영성이 없다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귀가 막는 그러니까 왜 익숙해진다고 그랬냐면 정막은 정막인데 뭐예요? 귀가 많은 정막이에요. 정막은 정막인데 파랗게 절여 있는 정막이에요. 그지? 파랗게 절여 있는 정막. 이거요. 난 지금까지 이 파랗게 절여 있는 정막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귀가 많은 정막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귀가 많은 정막은 기존의 정막, 쓸쓸하고 아까 정막했죠? 뭐라 그랬어요? 쓸쓸하고 고요함, 그지? 과 달리 이거는 무슨 정막이에요? 육체, 물질의 차원의 종말로 인한 달리 이거는 영성 세계의 정막 상황이므로 귀가 많죠. 영성, 그죠? 그 귀가 많으니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물질 사회 그 근대적인 이 세계, 그러니까 근대적인 세계, 이 세계, 근대 세계라는 영성세계의 정막이므로 귀가 많은 정막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지? 근데 파랗게 절여 있는 정막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이해를 했어요. 오늘 영화 리얼 페인을 보다가 유대인 수용소, 극단 수용소에서 가스실, 목욕실이죠. 그 벽에 아직도 남아있는 파랗게 절여 있는 벽을 보았는데 그건 유대인 멸절을 유대인을 하려 한 가스의 현장. 응? 그래서 파랗게 절여 있는 정화. 그래서 이거 보고 아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인은 어떤 이미지에서 어떤 거에서 이런 파랗게 절여 있는 이런 이미지를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대답을 그렇게 파랗게 절여 있는 종막이라고 말해도 되나? 그 육체가 집단 몰살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집단, 인류가 전체니까 몰살된 흔적이 남은 것 같은 종막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뜻일 텐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파랗게라는 색깔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그 파랗게 진짜로 절여 있는 벽을 봤어요. 문을 열면 더 많은 문을 궁금해하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삶의 목적이 뭘까요? 삶의 진짜 목적은 죽은 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음, 100만 광년도 적은 숫자인 우주에서 인간의 수명 100년은 너무 짧은 기간인데 이라면 그죠? 이라면 이거 인류의 진짜 삶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그렇다면 진짜 삶의 목적은 이라면 진짜 삶의 목적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은 뒤에도 남으니까. 왜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문을 열면 더 많은 문을 궁금해하느니라는 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러니까 0이 된 뒤에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육체, 물질의 처음만 신봉하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면 응? 영의 세계의 지속성 응?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 뭐 나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더 많은 문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절멸의 문을 열면 그런 뜻이에요. 그더 많은 문, 더 많은 뭐야? 영성의 세계로 이어지는 문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고. 그죠? 육체 절멸의 문을 열면 그러면 정성의 세계로 이어지는. 그러면 정막의 희망은 정막의 행방은 그치? 그 정막의 행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도 문을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아직도는 현실 세계에 다시 돌아왔어요. 페르소나 시인 시인을 대표하는 페르소나죠. 시인 페르소나는 현실 세계에서 아직 육체를 가지고 살아 있으니까 이런 문자로 시적 상상력의 추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직도 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지? 아직도 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된 게 아니라 아직도 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의 행방은 그러니까 바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깨진 양파처럼 누가 차버리는 것 같다. 뭐가 차버리는 거예요? 짓무르는 눈을 붙들고 지워지는 몸. 그죠? 짓무르는 몸을 붙들고 지워지는 몸. 자기가 지금 어떻게 육체가 흘러가는지는 아는 거죠. 육체가 뭐란 말이에요? 깨진 양파처럼 누가 차버리는 것 같단 말이죠. 응? 그게 삶의 바람은 영성의 행방이죠. 바람처럼. 그치? 육체는 붙어 있지만 바람의 반대말은 고체죠. 안 움직이는 거. 근데 육체가 고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체가 아니고 모두 다 그렇단 말이에요. 바람의 행방은 그렇게 말할 때 무슨 소리냐면 육체가 아니라 물체도 긴 시간의 차원에서 보면 언젠가 지워지는 금명은 경민. 그지? 그게 다 시간의 바람 속에서, 그지? 시간의 바람 속에서 흩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누가 깨진 양파처럼 차버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몸은 어떻게 해요? 침물로는 눈을 붙들고 지워지는 몸인 거죠, 그대로. 이렇게 상황을 다시 보면 물컵을 세워두었다 아직 그대로였다라는 말은 앞에서 있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물컵은 그대로였다. 아직 세워두었다. 이게 이 변선우 시인의 시를 읽는 하나의 좋은 어, 그 열쇠인데요. 여기 보세요. 똑같은 말이 또 있죠. 그러니까 변선우 시인의 시를 제대로 읽었다면 앞부분에서는 지금 이 세계에서 비세계로의 전환 과정의 논리가 제시되었는데 이 앞부분의 논리를 좀 더 확장하여 탈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비세계의 어, 모습을 시적 상상력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 세계의 묘사라는 점에서 이는 뭐가 아니에요? 묘사라기보다 시적 상상력에 의한 새로운 세계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없는 세계를 묘사하는 게 있어. 그게 창조신 거예요. 그지? 그 시인이 그래서 시인이 키츠가 그랬나? 시인은 보이지 않는 입법자. 그치? 그지? 저처럼 응? 세계의 인류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지금.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무슨 건방진소리야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있죠? 보세요. 이 창조 얘기를 하니까 뭐 시인이 무슨 창조를 해 그렇게 얘기하죠? 근대 시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전근대 중세 시대 뭐예요? 중세 시대. 그러니까 즉 왕이나 귀족이나 승려 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노예였을 뿐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지?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 인간의 권리를 가진 그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대 세계의 당당한 이론이 되어 있는 거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새로운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누가 창조했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창조했어요? 이건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주장했듯이 응? 그런 상상의 세계가 문학으로 제시되고 사랑 이야기로 제한되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으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죠. 요건데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든 건 근대문학입니다. 안 믿어지면 대한민국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1910년 일본에 의해 허용된 건 일시조선이었어요.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되면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란 근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틈에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나요? 그건 김소월, 윤동주, 지, 이광수 등의 문학을 통해 근대인이 한국인들이 조선의 사람들이 근대인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근동주를 존경하는 거예요. 어? 물론 이사회 누구도 있어요. 그 안중근도 있죠. 안중근의 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무슨 생각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안중근의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해낸 새로운 근대 세계.
그래서 안중근이가 뭘로 유명해요? 안중근이가 뭘로 유명하냐면 요새 역사박물관, 한국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듯 어, 여순 과목에서 간수들에게 써준 글들이 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적상상적으로 창조해낸 새로운 근대시대의 담론이었다고. 핵심은 문학적 시적 상상력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처럼 새로운 탈근대 시대도 당연히 뭐냐 특히 왜냐 시적 상상력이 맨날 그래요? 특히 시적 상상력. 왜냐하면 기존의 삶적 상상력으로는 꿈에도 생각해내지 못할 차원의 내용이므로 시적 상상력에 의해 당연히 창조될 것이고 이런 작업을 바로 변선우 시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컵을 세웠다 아직 그대로였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묘사는 새로운 기세계의 현실 묘사예요. 앞에와 달리, 그지? 이 묘사는 앞의 묘사가 같은 어, 문장의 표현이지만 표현이 이 세계, 즉 근대 세계의 묘사였다. 지금은 새로운 비세계의 현실 묘사예요. 이 비세계의 현실 묘사는 누가 창조한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변선우 시인이 창조한, 지금 창조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물컵을 세워두었다. 아직 그대로였다. 침대는 눅눅하고 누가 뚜껑을 열어둔 것일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침대가 왜 갑자기 눅눅하냐고. 그지? 침대가 왜 갑자기 눅눅하냐고. 그리고 누가 뚜껑을 열어둔 것일까? 무슨 뚜껑이에요, 이때? 이 뚜껑은요, 하늘 뚜껑이에요. 왜 침대가 눅눅해졌냐면요, 구멍 뚫린. 그러니까 이 세계가 구멍이 뚫려서 이 세계를 뚫은, 이 세계의 뚫린 구멍을 통해 다른 세계의 바람이 들어와서 비바람이죠. 비바람이 들어와서 눅눅해졌는데, 그 무슨 소리예요? 이 비세계에서는 이 구멍을 어, 막을 수 있어서 그것이 존재하는데 가끔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뚜껑을 열어둔 것일까라는 말을 한 거예요. 상상력이 놀랍죠? 그 따라가는 나도 재밌어요. 응? 사실인지 몰라요. 시인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그래서 침대가 눅눅하다는 거예요. 그지? 침대만 눅눅한 게 아니고 미끈거리는데 그래요. 그지? 물고기가 살지 않는 어항 속인 거예요. 그래요. 물고기가 사는 어항 속은 음, 물고기가 사는 어항은 현대적인 이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고 지금 비세계의 현상은 전혀 다른데, 그지? 그래서 물고기가 살지 않는 어항 속 같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미끈거리고 끈끈하고 끈적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미끈거리고 끈적한지 이게 그러니까 미끈거리고 끈적하단 말도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데리다의 구명론
에서처럼 지금 시대의, 지금 근대의 그 용어를 사용해서 묘사하지만 사실은 비세계의 현상을 묘사하므로 독자로서는 잘 느낄 수 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거. 이걸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한성현 시인의 시세계 전개를 계속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선우 시인의 세계한테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변선우 시인의 세계는 에서 미끈거리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고 쫓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끈거림은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의 미끈거리는 거. 정막이 귀를 닫는다. 아까 정막이 어땠어요? 아까 보세요. 여기서 정막이 어, 정막의 행복은 그리고 거기가 귀가 많은 정막 파랗게 절여 있는 정막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일단락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귀가 많은 정막하고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지? 귀가 많은 정막 아까 설명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정막이 이제 귀를 닫는 거죠. 그러니까 정막이 귀를 닫는다는 소리는 정막의 지배가 끝난 거죠. 그죠?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국면이 시작된 거니까. 그죠? 정막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정막이 문을 다시 귀를 닫았어요. 우리는 지금 정막이 귀를 닫고 있는 세상이죠. 그 문을 연단 말이에요. 새로운 문을 연 거죠. 그러니까 나는이 나왔어요. 나는. 자가를 문다. 나의 얘기가 좀 이상해요. 우리는 자과를 안 물죠. 이건 새로운 나예요. 그지? 이 세계, 이 세계에서 재생한, 부활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세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세상이냐면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우주에 웜홀이 있어.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영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우주에 웜홀로 해서 딸과 우주의 웜홀에서 상대방 저쪽 건너편 우주로 가게 된다면 행동이 다르죠. 시간이나 공간도 모습이 다르고 시간도 흐름도 다르고 그러니까 부활한 나는 자가를 무는 그지? 자가를 무는 거고 여기보다 깊은 바닥에 있다. 예, 여기보다 깊은 바닥에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시인은 이제 진짜로 비세계에 가 있으니까 어? 비세계의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어? 이 세계의 다른 점을 찾아냈던 것이고 그걸 이 시로 보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우주에 갔을 때 그 우주에는 뭐 다 전부 다 물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바닥이 깊고, 그죠? 우리가 달나라에 가면 다를 거 아니에요? 화성에 가서 살면 또 다르고, 그죠? 그런 걸 말하는. 자, 갑시다. 비세계.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만 읽겠습니다. 비세계. 물컵을 엎어두었다. 모두 그대로였다. 정막이 걸어가고 있었다. 뒤돌아보았다. 뼈채로 빠져나가는 기분.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을까? 귀가 많은 정막, 파랗게 절여 있는 정막. 문을 열면 더 많은 문을 궁금해하는 정막의 행방은 아직도 문을 기다리는 것 같다. 바람의 행방은 깨진 양파처럼 누가 차버리는 것 같다. 짓무른 눈을 붙들고 지워지는 몸. 물컵을 세워두었다. 아직 그대로였다. 침대는 눅눅하고 누가 뚜껑을 열어둔 것일까? 미끈거리는데
물고기가 살지 않는 어항 속이다. 적막이 귀를 닫는다. 문을 연다. 나는 자갈을 문다. 여기보다 깊은 바닥이 있다.